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30대 한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아내 때문에 소갈이를 얼마나 했던지 탈모가 다 생겼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연자의 전 아내분이 참으로 엽기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 사연자분에게 어떠한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5년 전에 결혼을 했고 자식은 없으며 결혼한 지 2년이 안 되어서 이혼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와이프 때문에 괴로웠던 일도 많았었고 속도 많이 태웠었습니다. 부부싸움이 돈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결국 돌고 돌아 돈 때문에 이혼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생활 중 와이프로부터 징그럽게 많이 들었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시부모들에게 집도 받고 돈도 받고 한다는데 나는 시댁이 거지 같아서 언제 돈 뜯기나 조마조마해야 하고 정말 속아서 결혼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반박도 못하고 속으로 삭히며 뒤에 가서 우라를 삼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속인 것도 없었고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결혼하고서 맨날 저보고 사기 결혼이라고 우겼었죠. 그렇다고 결혼하고 나서 제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돈을 달라거나 뭘 사달라거나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제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제게 남겨줄 그 무엇도 없다는 게 와이프의 불만이었죠. 처음에 와이프가 그렇게 막말을 해대면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보고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보고 위자료 물어내고 나가라는 소리를 높였었죠. 그게 참 자존심 때문에 정말 때려치고 싶다가도 이혼하고 위자료 물어줄 감이 안 되었기에 쓱 하고 자료를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빚 잔뜩 껴서 산 소형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와이프는 이혼하려면 집을 위자료로 달라고 말했죠. 저는 선뜻 남자의 자존심을 부릴 만한 배짱이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 소형 아파트도 결혼 때 학원 강사 일을 하며 혼자 사는 형이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까지 탈탈 털어서 보태줬기에 은행빚 얻어 겨우 마련한 거라 아내에게 털리듯이 빼앗길 순 없었거든요.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와이프 친구들과의 모임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첫 명절을 지내고 나서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모임을 한 모양인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시댁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는 소리를 듣고는 상대적 박탈감에 속이 상했던지 가진 거 별로 없는 저희 부모님을 맹비난했고 비난의 강도가 세다 못해 아예 며느리 노릇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나보다 못한 애들도 결혼 잘해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남자 잘못 만나서 왜 이렇게 볼품없이 살아야 하는 건데? 시댁은 쥐뿔도 가진 거 없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 하셨대? 두 분 이제 병들 일만 남으셨는데 노후 준비도 안 되어 계시잖아. 그리고 이번 명절 때 느낀 거지만 집이 좁아서 어디 쉴 수도 없고 화장실도 한 개고 너무 불편했어. 다음번 명절부터는 시댁에서 안 자고 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한 거 아니셔? 음식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으시고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법이 어딨어? 내 친구들 시댁들은 며느리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더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명절에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 어딨니? 잘 사셔서 물려줄 거라도 있으면 몰라. 그런 것도 아니면서 시어머니 행세하려는 꼴이라니. 양심도 없는 거지. 돈이든 집이든 가진 게 있어야 시댁 대우 받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우받으려 하지 마시란 말이야. 친구들과 잘 먹고 술 잘 마시고 들어와서 오자마자 제게 다다다다 쏘아 붙이는데 그때 와이프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이기적이고 그냥 시댁 자체가 몹시도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오셔서 일찍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병치려다 보니까 가세가 기운 거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는다고 맹세까지 했던 거고. 기억 안 나? 그리고 부모님이 비록 노후 준비는 안 되셨지만 형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버니까 조금씩 나눠서 부양하면 되지. 내가 용돈 쓰는 거 더 줄일게. 그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더 연로해지시면 용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당신 뜻대로 본가가 좁긴 좁으니까
다음부턴 당일치기로 갔다 오자. 그리고 말인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 부모님인데 너무 막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시댁이 없이 살아도 내 부모님인데 네가 나를 존중한다면 더 이상 선은 넘지 말자. 그렇게 일단락 되나 했는데 저의 대응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시댁의 시집만 나와도 눈을 세모로 뜨더라고요. 시댁 얘긴 나한테 하지도 마. 지난번에 말했듯이 나한테 시댁으로 존중받고 싶으면 그만한 대가를 주셔야 하지 않겠어? 그런 것도 없으면서 바라기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댁 일은 나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 자기 선에서 해결해. 내가 딱히 할 것은 없을 것 같아.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처가가 잘 살아서 처가 덕을 많이 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인 장모에게 받은 거 한 개도 없거든요. 오히려 처가 행사에 돈 들어갈 일이 많으면 많았지 경제적으로 도움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갈라 치면 거지네 징글징글하네 어쩌네 하면서 부르르 몸을 떨던 와이프가 처가에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는데 엄마랑 아빠 커플로 아우터 사드려야겠어. 사는 김에 조카들 잠바 하나씩 사주자. 그렇잖아도 언니가 자기 너무 짜다고 그러더라. 결혼하고 나서 조카들 선물 하나 하는 법이 없다고 섭섭해해. 이번 주 토요일 백화점 갈 거니까 약속 잡지 마.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다 쓰고 와이프가 번 돈은 저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시댁에 돈 들어가는 것은 질색팔색을 하면서 친정에 돈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와이프 말대로 백화점 가서 장인 장모 옷이랑 조카들 옷 사니까 15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제 월급에서 카드값 다 빠져나가면 현금이 하나도 없었기에 다음 달인가 와이프에게 50만 원 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와이프 하는 말에 너무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당신 돈 번 거 다 어디다가 써버리고 나한테 손 벌리는 건데 우리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난 밥도 거의 집에서 안 먹는데 생활비가 왜 모자랄까? 혹시 나 모르게 다른 데다가 돈 쓰는 거 아니야? 몰라. 나도 이번 달에 빠듯해. 가전제품 드린 거 아직 할부 2년도 넘게 남았다고. 자기가 그 돈 해줄 거 아니잖아. 알아서 해. 형한테 돈을 좀 빌리던가. 아내는 혼수로 해온 가전제품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할부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와이프가 번 돈은 3년간 터치 안 하기로 했었고요. 중요한 건 와이프는 남자인 제가 집안의 가장으로 모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건 좀 부당한 게 아니냐고 말하면 자존심을 아예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일쑤였죠.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이 하고 싶니? 우리 아빠는 엄마랑 자식 셋 혼자서 건사 다 했어.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아빠라고 힘든 일 없었겠어? 그러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한 번도 힘들다 내색한 적이 없었거든? 그게 가장의 무게라는 거야. 꼴랑 생활비 책임지는 거 가지고 나보고 너무한다느니 돈을 공유하자느니 하는데 그거 완전 찌질한 거 아니야? 사회생활 하는 여자들은 돈 안 들어가는 줄 알아? 옷값에 화장품에 밥값에 커피값까지. 거기다가 나는 할부금까지 내고 있잖아. 당신이 할 일은 제발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 남편들은 주말이면 와이프 피부과 가라고 패키지 끊어준다는데 난 도대체 이게 뭐냐? 와이프는 혼수용품 할부금과 치장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자기에게 돈 이야기는 아예 못 꺼내게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었죠. 저는 결혼할 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빚내서 집 사고 원금과 이자 매달 책임지고 거기다 생활비며 양가 행사까지 다 제 월급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역할 못한다고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결혼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저는 이상한 계산법의 여자인 줄을 몰랐던 저의 눈을 파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엔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다 가식이었고 아주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임신하면 회사에서 잘릴 거라면서 5년 이내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선언을 했죠.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저보고 지금의 2배를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로또 맞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설득이고 뭐고 필요치가 않았죠.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의 실체를 알게 된 순간부터 신혼의 단 꿈은 거의 사라져 버리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한 제 심정을 알만도 한데 와이프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일과 관련된 이야기, 자기 친정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끝도 없이 제잘제잘 거리며 제가 맞장구 쳐주기를 바랐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화 주제였죠. 와이프의 사회생활이 저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었고 처가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하면 꼭 끝은 돈 들어간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어쩌다 드는 생각은 제가 완전 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앞이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면서 큰 병원에 모시고 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작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던가 봅니다. 큰 병원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나셨던 것이죠. 회사에서 저도 한창 바쁠 때인지라 휴가를 내지도 못하는 지경이었기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와이프에게 휴가를 하루 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줄 수 있냐고 부탁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시댁일에 나를 끼워넣지 말라니까. 나도 내가 나쁜 여자 되는 거 싫은데 자기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당신만 바쁘니? 난 안 바빠? 갑자기 휴가 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고. 왜 불가능한 일을 부탁하면서 거절하는 나를 나쁜 여자로 만드는 거야? 난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제발 시댁 일은 자기 선에서 처리하라고. 당신 이번 주 금요일에 휴가 내고 친구들이랑 대학로 나가서 영화 보고 놀다가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 당장 내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금요일 휴가 내 놓았으니까 그때 모시고 가달라는 거지. 당신 선약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가족 일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참네. 나 그 약속한 지 벌써 일주일도 더 된 것인데 내가 예약한 뮤지컬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당신 시간이 안 되니까 친구들과 어렵게 약속 잡아서 휴가까지 내고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보고 그걸 포기하고 노인네 병원 수발이나 들라고? 너무하단 생각 안 들어? 제가 정말 너무했던 것인가요? 싸우기 싫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도 와이프가 너무 미워지더라고요. 만약 저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리고 그게 상식일 텐데, 와이프에게는 자기 약속이 제 부모님보다 더 중요했던가 봅니다. 와이프가 밉기도 했지만 제 부모님이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첫 며느리인데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사실 분들인가 싶더군요. 다 제가 못난 탓이기에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결국엔 형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관절염이 있으셔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셔서 주로 집에서 아버지랑 생활하셨는데 그게 원인이었던가 봅니다. 당뇨 망막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앞을 못 보실 수 있다고 와이프에게 넌지시 말을 했는데 말로만 조금 걱정해주는 듯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처가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한다고 저보고 거위 고기를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기로 했어.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거위고기 먹는다고 하더라고. 인터넷에 찾아서 거위고기 친정으로 보내줘. 그런 건 자기가 잘하잖아. 그리고 미안한 말인데 시댁은 지금 케이크 놓고 축하할 분위기는 아니니까 굳이 안 가도 되겠지? 혹시 섭섭해하실 수 있으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미리 말해둬.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 여자랑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군요. 요즘 여자들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설마 제 와이프가 저 정도로 막장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저는 내키지도 않게 처가에서 보냈고 잠시 본가에는 저만 들렀죠. 본가에 갔더니 형이 형수 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미리 이야기라도 해 주었으면 와이프랑 같이 왔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그것 때문에 성탄절에 시간 되면 너랑 넘어오라고 며느리에게 전화했는데 네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던데 며느리도 휴일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둘이 외출할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 저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처가 행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따지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형보다 결혼을 빨리 한 것이 미안했는데 예비 형수를 데리고
크리스마스 인사를 와주다니 눈물 나게 고맙더군요.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형이 신혼집 문제가 나왔습니다. 형이 대출을 받아서 제가 결혼할 때 도와주었으니 당연히 저도 형이 결혼할 때 받은 만큼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력 되는 만큼 내놓는다고 했었죠. 형은 원래 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을 자기가 대신한 것이라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형도 결혼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었기에 꼭 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와이프에게 따지기보다는 형이 결혼할 것 같으니까 돈을 좀 해주어야겠다고 말했죠. 저는 당장에 돈을 융통할 길이 없었기에 와이프에게 애원하다시피 부탁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결혼할 줄은 몰랐는데 형수의 사람 놓치기 싫었나 봐.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대. 형이 우리 집 살 때 1억 넘게 해준 거거든. 그거 다 되돌려줄 순 없고 한 3천만 원만 형 결혼할 때 주면 좋겠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돈을 더 융통할 곳이 없잖아. 미안한데 자기가 대출 좀 받아주면 내가 이자랑 원금이랑 갚을게. 당신 명의만 좀 빌려서 대출 좀 내줘.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딱 한 번만 도와주라. 정말 지긋지긋하다. 또 시댁 이야기야? 이 집이 당신만의 재산이니? 난 결혼할 때 혼수 안 해왔어?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장롱이, 침대 다 내가 한 거잖아. 이 집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나도 공동 소유자라고. 이 집 살 때 당신 형이 돈을 해줬던, 시부모님이 해주셨던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지금 형 결혼 때문에 돈을 드리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말이지. 그거 우리 집 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거지 같은 시댁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써보지도 못한 피 같은 돈을 당신 형한테 줘야 하는데?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니? 세상에 어느 여자가 형네 결혼식에 3천만 원을 내나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없다고 보거든? 그런 말 다신 하지도 마라.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고는 처형이며 처남이며 심지어는 장인 장모에게까지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의 말에 처가 식구들은 예외 없이 제가 잘못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인 어른은 제게 귀한 딸 고생시키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니라면서 호통을 치시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더군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결혼 상대자를 잘못 고른 것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 뒤로 아내와는 일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죠. 같이 살 수도 없었고 이혼하면서 한 푼도 위자료로 줄 생각도 없었어요. 찾아간 변호사는 위자료 없이 합의 이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후에 아내와의 얽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적어가면서 나름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적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고 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일본에서 혼자 살고 계신 큰 이모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지인의 말로는 유해를 고국으로 옮겨서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큰 이모와 어머니 단둘뿐이셨는데 큰 이모는 일본에서 장사한다고 수십 년 전에 간 이후로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고작이었죠. 큰 이모는 결혼을 한 번 하셨다가 이혼하신 뒤로는 쭉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큰 이모에게 일본 정리하고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여러 번 권유하셨었는데 큰 이모는 그러마 하면서도 차일피일 결정을 못 내리다가 결국 타양 땅에서 돌아가신 것이었죠. 어머니 일본의 한인 지인의 도움으로 큰 이모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왔고 어머니 고향에 뿌려드렸습니다. 그 뒤로 얼마 뒤에 어머니의 통장으로 큰 돈이 입금이 되었더라고요. 큰 이모가 일본에서 모아둔 돈과 가게 등을 처분한 돈이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유산이었는데 고맙게도 한인 지인분께서 챙겨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큰 이모가 타양에서 제복과 인복은 있었던 모양이야. 요새 언니 재산 처분되면 꼭 나를 주라고 했다더라. 내가 여유가 없어서 언니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언닌 나를 잊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러기에 진지게 나와서 같이 살았으면 오죽 좋았어. 돈 모을 줄만 알았지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돈 미안하고 아까워서 어떻게 쓰니. 니들 형제가 나누어서 쓰도록 해. 우리야 니들이 보살펴 주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큰 이모가 남겨주신 돈이면 제 빚 다 갚고 아파트 한 채 더 살 돈이었는데 저희에겐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일본의 큰 이모 지인 말로는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다면서 악착같이 저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어는 와이프가 180도로 확 달라졌습니다. 이번 명절 때는 내가 음식 다 할 테니까 어머니 손도 까딱 마시라고 해. 몸도 안 좋으신데 앞으로 내가 집안 대소사 다 챙겨야겠어. 그동안 시부모님께 잘 못해서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내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시댁 일 도맡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하나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예비 형님 말이야. 꿍꿍이가 좀 수상하지 않아? 어제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이번 명절에 시댁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대. 딱 봐도 여우 같지 않아? 아주버님이 워낙에 순진한 사람이라 그 여시 같은 것한테 다 뜯길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번에 큰 이모님 유산은 언제 배분하기로 했어? 반반할 거야? 형님은 아직 결혼도 안 하셨고 우리는 장이랑 나랑 둘이고 아이까지 가지게 되면 셋인데 우리에게 조금 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여자라니까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틀림없었습니다. 태도를 바꾼 것은 둘째치고 갑자기 형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는 꼴이라뇨. 참 사람 마음 간사한 것이 저도 이제 좀 뒷배가 생기니 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와이프랑 이혼하려고 준비했던 터라 더 이상은 맹추같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고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넌 그냥 우리 집에 대해서 관심 끄면 돼. 그리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번 명절부터는 각자 집에서 지내자. 우리 이혼할 거거든? 나 이미 변호사 만나봤고 탄원서도 다 준비해놨어. 그동안 너의 행동으로 보면 내가 위자료 물지 않아도 되겠대. 여기는 네 짐 다 빼서 나가면 돼. 다음 주 이혼 신청할 거고 서류 오면 동의해서 법원에 회신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지? 뭐 네가 억울한 거 있다면 너도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하든지 해. 난 도저히 너 같은 속물스러운 여자와는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우리 사이에 더 정리할 거 없으니까 당장 꺼져줄래? 그리고 너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마라.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집을 업신여기는 것이며 니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를 핍박하냐? 너나 나나 젊으니까 새로운 인생 살겠지만 너 그렇게 살다가 또 이혼당한다. 이건 정말 너와의 마지막 정리로 충고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나 우리 부모님이 네가 씹다가 단물 쪽 빨아먹고 뱉어버리는 풍선껌 아니거든. 이제 끝. 갈 길 가자. 와이프는 발작을 일으키고 억울하다고 생떼를 썼지만 그 억울한 것이 제 큰 이모의 유산을 못 받게 돼서 그런 건진 모르겠네요. 이혼을 위한 길이 참 힘겹더군요. 여러 번 법원에 왔다 갔다 한 뒤에라야 겨우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것도 소송으로 한다 어쩐다 하다가 이혼 조정관에 소송을 한다고 해도 와이프에게 실익 없다고 말해줘서 다행히 막장까지는 치닫지 않게 되었죠. 정말 이제 씁쓸한 결혼 생활이었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것은 한여름밤의 꿈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은 결혼도 이혼도 모두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려고요. 진짜로 저만을 믿고 좋아해준 여자가 아니면 결혼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으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